반갑습니다. 최원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영어에서 구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구동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중에서 전치사 파트에 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사라는 것은 뭐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동사하고 그다음에 전치사 그리고 부사가 만나서 그 하나의 새로운 동사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 구동사가 그 영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원어민들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구동사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동사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고 어려운 표현들이나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기존에 배웠던 영어 지식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적용해서 현재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나누고 있는 대화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동사를 구성하고 있는 동사나 전치사의 기본 의미들, 핵심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그리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어떻게 내가 나타내고 싶은 말을 나타내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잘 이렇게 원어민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구동사에 대한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동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요거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구동사는 일단 영어로는 phrasal ver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 소위 수로로 사용되는 동사 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요놈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 동사 그리고 전치사 그리고 부사가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구동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구동사들은 동사와 전치사가 만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구동사들은 동사와 부사가 만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동사, 전치사, 부사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여태까지 흔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많이들 배워왔냐면 이미 수거다라는 말로 이렇게 배운 경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건 실제로는 수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 단순하게 그렇게 외워서 해결을 한다거나 하나의 뜻을 암기하는 것으로 이 구동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구동사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 동사가 들어가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 전치사하고 부사 부분을, 이 부분들을 particl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particle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의미들을 따로 이해를 하셔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동사하고 전치사가 만났는데 동사가 약 90%의 의미 정도를 가지고 전치사가 10%의 의미를 정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전치사가 거의 대부분의 뜻을 가지고 동사가 아주 작은 뜻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동사, 전치사가 각각 반반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동사의 의미를 이해를 먼저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particle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이제 후자를 택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두 가지들은 떨어져서 설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전치사를 하다 보면 동사의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동사를 하다 보면 전치사의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일단 그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먼저 이해를 해 두시면 나머지 것들을 붙여가기가 좀 많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전치사 부분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동사편에 들어가서 각각 우리가 이제 구동사들을 공부를 하실 때 거기서 추가로 나오는 좀 어렵고 난이도 있는 전치사의 내용들은 그때 하나씩 구동사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동사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구동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극복하다라는 말은 소위 단 한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말인 반면에, 이건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건 넘다라는 말하고 가다라는 말이 붙어서 아주 쉬운 말로 같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뒤에 어려움을 극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어려움을 넘어가다, 어려움을 넘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방식인데, 물론 이것이 구동사 자체를 완전히 전달을 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건 실제로 대화에서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동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구동사를 알지 못하면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그 말을 하는 좀
좀 어찌 보면 좀 어리석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의사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말을 만들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관통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 극복이라든지 관통 이 정도의 말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가 되면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실제로 이런 말들은 한국인들도 대화 중에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관통하다라는 말보다는 지나가다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통과해 가다라는 말을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이런 표현 방식들이 소위 영어는 구동사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여기는 가다라는 이런 기본 동사들에다가 어떤 말들이 붙어 있는 거냐면 지나가는 것, 넘어가는 것이라는 그림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쉬운 말에 어떻게 이렇게 폴짝 넘어버리다라는 이 넘는 이 그림이 붙으면 이게 영어로 치자면 over이라는 말이 된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뭘 쓰게 되는 거냐면 영어에서는 여기서 go를 쓰지 않고 아주 쉬운 come이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간단한 particle over를 붙여서 이게 뭔가를 넘어가다 넘어서다라는 말을 만들게 되는데 이 말이 위력한 것은 극복하다라는 말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다라는 한 가지 상황에서만 쓸 수 있지만 넘어서다 또는 넘어가다, 넘다라는 말을 쓰시게 되면 어려움을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장애물을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넘어가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쉽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화에서 이 구동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통하다라는 말은 정말 아주 특별하게 한 가지 경우 아니면 사용이 안 되는데 지나가다라는 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측편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대화에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구동사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난다라는 이런 이미지나 넘는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다라는 이 기본 동사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두 가지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구동사를 이해하는 과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적어둔 것처럼 동사와 전치사가 붙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go라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into라는 이런 전치사를 쓰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go into the college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college라는 말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군요. 꼭 입학하다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go into라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대학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go보다는 get이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더 좋긴 한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동사편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부동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만 얘기를 드려본다면 이렇게 동사하고 그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이 되어서 들어가다라는 말을 만들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뭔가 좀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 속으로도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I got into the medical college라고 하면 나는 의대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는 I got into the socialism 같은 말을 쓰게 되면 나는 뭐 사회주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다, 사회주의에 푹 빠지다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어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뒤에다가 어떤 부사를 써서 이번에 다시 고어를 한번 붙여볼까요? 어떤 부사를 써서 own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 own이라는 놈은 이제 소위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그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이건 전치사이고 이건 부사이고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필요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own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좀 이따가 첫 번째 전치사 own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용례만 설명을 드리면 이건 go라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go on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다라는 말이 되니까 우리말에 계속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의 일을 이렇게 어떤 일이건 상관이 없겠죠. 뭔가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전부 다 나타낼 때 go on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 괜찮아 해봐 힘내 계속해라는 말도 역시 go on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를 이용하는 것보다 구동사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간단한 예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go along with라는 이런 말을 만들게 되면 이번에는 동사하고 부사하고 전치사가 붙어서 함께 어울리다 같이 지내다라는 그 말을 만들게 되는데 along이라는 말은 뭔가를 같이 따라다니는 전치사를 along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가다라는 동작을 준 다음에 서로 공존을 나타내는, 함께를 나타내는 전치사 with가 같이 붙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같이 서로 같은 동선을 만들어내면서 다니는 걸 이야기하니까 go along with라고 하면 함께 다니다, 같이 다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말도 역시 그러네요. 같이 다니다라는 말로 굉장히 쉬운 단어들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려운 단어를 하나로 대체해서 배우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쉬운 단어들과 기본 동사들과 그 다음에 그 전치사 부사, 소위 particular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붙어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도 아주 유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실제로 원어민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고 이런 구동사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는 것이 뭐 여러 번 얘기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그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이 유리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먼저 그 전치사에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치사도 학문적으로 좀 따지자거나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지금 뭔가 학문적인 것을 연구하거나 전치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내용 정도로 간단하게 전치사의 기본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먼저 전치사에 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전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따로 이 부사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전치사 부사를 합한 이 particular 개념으로 전치사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기본 그림들만 설명을 드리고 물론 그것만 갖고 완전히 되지는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down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down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처음 전치사 편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down이라는 말이 뭔가를 아래로 내려가는 이미지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 이외에도 down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붙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by라는 말 같은 경우도 또는 around라는 말 같은 경우도 각각 고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동사와 결합이 되어서 사용이 될 때 이 전치사가 자기의 뜻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100%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의미가 생기지 않는데 관용적으로 남아있는 뜻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세하고 자세한 것들은 본격적으로 동사편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동사를 다루면서요. 거기에서 특별한 용례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전치사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실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전치사에 대한 가장 기본만 이해를 하셔도 나머지 구동사들을 움직여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영어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도 이 강의를 조금만 잘 소화하시면 그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표현을 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당장에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그 영어를 말하고 듣는데 많은 부분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강의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 전치사 첫 번째 전치사의 내용을 설명을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치사 편에서 여러분하고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전치사에서 on하고 off하고 away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서로 비슷한 항목 그 다음에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들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치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전치사들이 서로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거나 또는 서로 그 바꾸어서 사용될 수 있는 활용도들이 높은 놈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몇 개의 항목으로 묶어서 우리가 전치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전치사는 제가 우선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치사 on이라는 건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전치사 on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뭔가 접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접촉은 표면과의 접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뭔가 들러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 전치사 on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 on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이건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을 나타낼 때 그 전치사 on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여기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o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것이 전치사다 부사이다라는 것을 굳이 나누어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통칭해서 그 particular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가 그냥 전치사 또는 particular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on하고 off하고 away를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배우느냐면 이 on이 접촉을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에 다음에 사용되고 있는 이 off라는 것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분리 또는 이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게 on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걸 on이라고 하는데 off는 오히려 이것과는 다르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of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particle on이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이 off라는 이 particle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건 분절, 단절을 나타내는 놈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ff하고 비슷한 항목으로 away도 보실 수 있는데요. away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가는 분리 이탈을 나타내는 놈인데 요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100% 이렇습니다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off가 대부분 그 분리 이탈을 나타내는 것이 약간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면, 즉 이건 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쪽에 가깝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 away라는 것은 상태보다는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전치사 on이라는 건 뭔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죠. 그 벽에 그림이 그려 있어요 라는 말을 영어로 쓰게 되면 그 there is painting 그 다음에 on the wall 이라고 쓰게 되죠. 이때 on the wall 이라고 쓰게 되는 이유가 위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벽면에 그림이 접촉을 해 있기 때문에 o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탁자 위에 그 잔이 있어요 라고 해도 glass is on the table 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때 glass is on the table 이란 건 이 glass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떠 있다면 이때는 above라든지 또는 over 같은 전치사를 쓰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on을 단지 위에라고 알고 계신 분은 이 on의 의미를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예전에 많이 배워보셨던 수거 중에 on and on 이런 거 아마 많이 배워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것도 계속 그리고 계속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뜻을 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go on이라는 말도 이럴 경우에 역시 on이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ff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분리 이탈이 되냐면, 그리고 또 분절을 나타내는 말이 되냐면 on and on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서 간다는 말이 되지만, 이 경우에 on and 다음에 on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다 만약에 off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죠? 이때는 가끔씩 이따금씩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게 하기도 했다가 안 하기도 했다가라는 이 두 가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고 항상 하는 on and on과는 다르게 가끔 이따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go on이 계속하는 거라면 가다라는 말에다가 계속의 의미를 붙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 get off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요. 동사편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get이라는 이 동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get off라고 쓰게 되면 뭔가가 움직이는 거죠. 당연 앞에 있는 주체가 움직일 텐데 이 주체가 움직여서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get off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off라고 쓰게 되면 내리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죠? 다음번 정류소에서 내리세요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당신 내리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you should get off the next stop 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get off라는 말이 뭔가 움직여서 그 장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off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go라는 동사를 바꿔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get on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계속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접촉을 나타내는 on이 되게 되면 이번에는 어디에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버스를 탄다든지 이럴 경우에 get on이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get on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디에 오르다라는 말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르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이때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를 타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et 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택시에 오르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그죠? 그건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여서 택시 같은 경우는 get on보다는 뭘 많이 쓰게 되냐면 택시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get in 같은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et in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방으로 들어가 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 get in이라고 쓰시면 된답니다. 이처럼 기본 동사의 의미 하나에 전치사의 새로운 의미들이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말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기본적인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전치사를 이해하는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동사를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뒤에서 정말 많은 구동사를 배울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기본 난초로 이걸 잘 이해하시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상상 이상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거짓말을 정말 요만큼만 보태서 한다면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소위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동사에 대한
그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이 이게 머릿속에서 get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얻다, 사다라고 이렇게 외웠던 이미지는 빼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빠지고 get이 뭔가 내가 소유를 그 소극적으로 소유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내가 움직이는 이미지,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 메이킹이 되셔야 이 구동사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요.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way는 on이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the chalk on the board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off가 되는 건데 이게 쭉 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 슝 하고 날아가는 벗어지는 떠나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게 away가 되어서 get이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때 get away라고 쓰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get off가 단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 away는 떠나가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버려, 사라져 이런 말을 만들 때 영어로 get away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또 출신, 출처를 나타내는 말들을 붙이면 또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역시 중학교 1, 2학년도 알고 있는 turn이라는 동사를 쓰면 turn이라는 동사는 도는 거죠. 그죠? 그러면 turn away라고 쓰게 되면 이게 돌려서 보내버리는 게 turn away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손님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식당에 손님들이, 고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했어요 라는 말을 쓰게 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turn away so many customers라는 말을 쓰게 되면 간단하게 돌려보내다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현재 전치사 세 개를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런 것이구나, 저게 그리고 어떻게 소위 구동사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강의가 진행이 되어서 전치사들이 설명이 되고 뒤쪽에 나오는 그 동사들이 붙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구동사들을 수백 가지 구동사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자신을 가지셔도 좋은 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이런 구동사들은 어려운 동사나 어려운 전치사를 이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활용하셔도 현재보다 그 월등히 나은 영어의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전치사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보다는 사실 복잡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단은 기본 파티클에 대한 의미를 빨리 잡아야 동사를 붙여서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제가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사편에 들어가서 좀 더 복잡해지는 내용들은 그리고 여기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 돌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 안에서 대부분 다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동사하고 결합을 해가면서 그 교재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에서 여러분하고 좀 더 자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구동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동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치사로 이게 소위 2차원의 전치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전치사로 접촉 또는 계속을 나타내는 on과 이 on의 상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off, away, 그 중에서도 좀 정적인 상태, 분절, 단절을 나타내는 off와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분리, 이탈, 떠나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away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to, from,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5가지를 그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로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